안녕하세요. 이종의 강사입니다. 오늘 학부모님과 나 앤 자녀와 화해하는 애니어그램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머님들, 애니어그램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맞습니다. 성격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이미 생득적으로 갖고 태어난 그 성향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자신의 성향을 잘 알고 계시나요? 또 배우자나 나의 자녀의 성향, 그 성격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제목으로 나 앤 자녀와 화해하다, 그러한 애니어그램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화해하다가 무슨 말이죠? 갈등과 다툼을 그치고 서로 나쁜 감정을 푸는 것을 우리는 화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화해를 하려면, 다시 말해서 갈등과 다툼을 풀려면 우선 나와 상대, 자녀, 배우자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자신과 화해할 수 있고, 또 내 자녀를 알아야 내 자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고 신을 찾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또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와 자녀를 알아보는 그 시간 여행을 지금부터 떠나보려고 합니다. 학부모 연수이기 때문에 성격 유형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 유형에 맞는 자녀 지도 쪽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아이들의 모습이 있죠. 제가 내 아이의 꼴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생긴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옷 입은 것도 다르고 뭔가 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이 아이들 중에 하나가 내 아이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보고, 아니 쟤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어? 왜 꼬라지가 저래? 이러면서 우리는 가끔 화가 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꼬라지 한번 살펴볼까요? 애니어그램이란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이 바로 상징입니다. 이는 그리스 말로 애니어라는 것은 아홉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램은 어원이 그라모스입니다. 그라모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무게, 점, 그림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담고 있는 총체적인 꼴, 그 꼴을 가장 크게 대별하여서 우리는 아홉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우선 아홉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신체에서 에너지가 뭉쳐있는 중심이 세 군데가 있어요. 장형, 가슴형, 머리형. 많이 들어보셨죠? 본능 중추인 장형은 힘을 가장 중시합니다. 또 감정 중추의 가슴형은 관계를 중시하고요. 사고 중추인 머리형은 정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얼마 전에 쓰리박 두 번째 심장, 이것을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이었죠. 그때 출연한 박세리 골퍼가 바로 장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장이 든든해야 해요. 그래서 먹는 걸 아주 좋아하죠. 그래야 우리는 배꼬래가 크고 배씨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세리 씨는 음식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후배들과 취준생들에게 먹을 것을 해줍니다. 그것도 아주 스케일이 크게. 박찬호 씨는 가슴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도전을 좋아하고 내가 뭔가를 성과를 잘 해내는 것, 목표를 달성하는 걸 갖고 남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고 그러한 것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목표를 잘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too much talk, TMT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래서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또 박지성 씨는 바로 머리형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박지성 씨는 기본적으로 차분하죠. 그래서 여럿이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아니면 가까운 지인과 소수가 같이 어울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박지성은 라이딩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혼자 주로 라이딩을 하고 아주 가끔 아주 친한 지인하고 같이 모여서 둘이 같이 종주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에너지 센터에 따라서 자신의 관심과 지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머리, 가슴, 장 모두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어느 한 중심에 좀 더 에너지가 쏠려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세상 안에서는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힘의 중심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 센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어디가 부족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펼쳐내면서 우리는 지, 덕, 체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이제 세 가지 힘의 중심이 바로 중심마다 세 유형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장형인 8유형, 9유형, 1유형, 또 가슴형인 2유형, 3유형, 4유형, 머리형인 5유형, 6유형, 7유형이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이미지와 이러한 특징 단어, 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죠. 예, 이제부터 자녀의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장형부터 설명을 합니다. 장, 가슴, 머리 순서로 올라가죠. 그래서 장형인 8유형부터 설명을 해보면 아까 힘의 중심에서 소개한 박세리 씨가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은 세리머니라는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라운딩 할 때 자신이나 파트너들이 공에 잘 안 맞으면 순간 거친 말과 표정이 나오죠. 예, 그게 바로 장애 에너지를 쓰는 박세리 씨의 특징입니다. 8유형, 주장이 강하고 힘이 센 아이들인데요. 이들한테는 강함과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과 과도한 욕망을 부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좋은 상태로 드러나면 아주 정의롭고 불의에 맞서고 약한 친구의 편에 섰습니다. 의리가 있고 배짱, 스케일이 아주 큰 아이들이죠. 그렇지만 나쁜 상태로 에너지가 나오면 굉장히 과격하고 거친 힘으로 친구들을 위협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거친 언행을 드러내고 선생님이나 부모들한테 좀 대들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대장 노릇을 할 때 가장 신이 납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수업을 좋아하죠. 그래서 운동이나 활동 수업 이런 걸 할 때 이들은 힘이 나요. 좀 과격하고 거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도전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크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부드러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이솝어에 나오는 나그네의 옷은 태풍이 아니라 햇빛이 벗기게 해주는 것임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형 파악에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그 인물을 좀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예, 이 8유형은 강하고 관대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위협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 9유형을 좀 알아보죠. 9유형은 느긋하고 온순한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평화와 안정이 아주 중요하고요. 나태와 갈등을 회피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너그럽고 편안하며 어떤 친구와도 아주 구분 없이 잘 어울리죠. 뭐 수은하기 때문에 친구들 말도 잘 들어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주 편안해합니다. 반면에 의사 표현이 불분명해요.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요. 아예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그냥 날 잡아잡수 하는 듯이 그 수동적 공격, 꾸물거리고 이러는 것으로 피해버립니다. 가끔 생각이 멈춘 듯 멍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좀 하죠. 예, 이들의 학습 목표는 좀 잘게 짜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들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오후 5시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끝내놔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뭔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지선다로부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러다가 점점 선택지를 넓혀나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좀 굼뛰다고 했죠.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참고 견디어주면 정말 자신감이 회복됐을 때 누구보다도 아주 멀리 길게 가는 대기만성형의 아이들이죠.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느긋하고 평화로운 사람들 이미지입니다. 예, 위에 있는 그 송지효 씨는 그 런닝맨에서 아주 롱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들은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도 있고요. 아주 수동적이고 고집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유형의 아이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반듯한 아이들이죠. 완벽함과 올바름을 추구합니다. 이들한테는 비판과 또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독선이 좀 깃들여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 도덕적 판단이 아주 강하고요. 단정하고 반듯하기 때문에 그 교칙 같은 것도 아주 잘 지킵니다. 예의도 바라서 그 언행이 단정하고 뭐 친구들한테도 아주 좋은 모범을 많이 보여주죠. 그렇지만 그 비판과 독선이 강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긴장이 되고 좀 경직된 그런 딱딱한 태도로 좀 막힌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들의 별명을 보면 주로 범생이, 사감, 도덕선생, 바른생활 어린이 이렇게 별명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아주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좀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범적 태도를 보여줄 때는 잘 인정해 줘야 되고요. 그 긴장을 풀 수 있도록 좀 느긋하게 도와주는 것, 그런 것도 부모님들이 좀 신경 써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틱장애, 눈 깜빡거림, 그런 걸로 그 긴장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김명민 씨인데, 얼마 전 드라마에서 했던 로스쿨에서 로스쿨 교수님으로 나오시죠. 굉장히 원칙과 뭔가 윤리와 도덕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을 보여주는 이유도 드라마 속의 주인공과 본인의 성격 캐릭터가 맞으면 굉장히 연기가 아주 리얼하게 우리 시청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인격과 도덕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비판과 심한 짜증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슴형으로 들어갑니다. 가슴형, 이 유형의 아이들은 아주 다정다감하고 상냥한 아이들입니다. 얼굴에 늘 미소를 띠고 있죠. 이들은 사랑과 남을 돌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또한 자만심과 좀 아첨하는 그러한 성향도 좀 있죠. 이들이 좋은 상태일 때는 다정하고 친절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잘 보살필 수 있어요. 상냥하고 잘 웃고 아주 애교가 많습니다. 근데 나쁜 상태에서는 지나친 관심과 과한 애정으로 친구들을 좀 간섭하고 참견할 수 있어요. 애정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친구들 사이에 좀 이간질을 하는 그러한 경향도 좀 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내 것 내 것을 가리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친구들에게 무작정 퍼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다른 아이와 친해지면 굉장한 배신감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 다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집에서 사랑을 듬뿍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밖에서 애정을 좀 채우려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효녀, 현수, 또 현과 정혜영 부부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관대함과 치유의 힘을 가질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소유하면서 그 소유욕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3유형입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우수한 아이들인데요. 이들은 성공과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목표 달성에 아주 치중하고요.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서 좀 기만과 약간의 속임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상태에서는 아주 유능하죠. 추진력이 있으면서 매사에 솔선수범합니다. 자신감이 넘치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곧잘 리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잘 나서죠. 잘난 척한다. 이러고 지나친 경쟁심으로 친구 관계를 좀 해칠 수도 있고요. 자기 성과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과정을 좀 소홀히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스타성이 아주 강하고요. 돋보이는 일에 아주 잘 나섭니다. 주도성이 강하고 또 성취욕이 좀 과해요. 그래서 이 과한 성취욕, 뭐든지 돋보이는 것은 내가 도맡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성취욕을 좀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대충 해도 된다고 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정을 잘 살펴봐야 하는 거고요. 이들이 건강할 때는 리더십이 있어서 반장이나 회장 이런 일들을 아주 곧잘 맡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힘의 중심에서 얘기한 박찬호 씨가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짐작하셨죠? 이들은 뛰어남과 진실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맹목적으로 성공과 지위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형입니다. 사회형은 특별함과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들이죠. 이들은 아름다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남들과 차별되는 특별함,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랬을 때 본인들이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시기, 정서적 변덕이에요. 그런 게 아주 좀 심하고 좀 우울감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감성이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소녀성이 드러나고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남자들도 대체로 아주 곱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문학적, 예술적 재능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또한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서
규칙적인 학교 생활을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좀 예민하죠. 그리고 의기소침하기 때문에 우울감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의 그 특별한 감수성은 바로 엄마들한테 이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엄마, 오늘은 너무 우울해서 학교 못 가겠어. 선생님이 내 진정성을 몰라줘. 학교 공부는 의미가 없어. 왜 이렇게 무가치한 것을 하루 종일 잡혀서 배워야 되는지. 우리 반 애들 행동하는 건 너무 유치해.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뭐 이러다가 어느 날은 그냥 우울 모드로 빠져 있으면서 엄마 자살하고 싶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 틀에 짜인 전통 교육을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엄마나 아빠가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의 감수성은 예술과 문화 이런 등으로 발전시키면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요슈아 씨, 이소라 씨. 창조성과 직관을 가질 수도 있고요. 우울증과 자의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머리형입니다. 머리형, 오유형의 아이, 자립심이 강하고 냉철한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식을 축적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공허감을 많이 느낍니다. 또 탐욕과 이렇게 관계 맺는 데서 거리두기, 이런 게 이들이 많이 취하고 있는 태도죠. 좋은 상태에서는 지적 호기심이 아주 강하고요. 책 읽기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깊은 통찰력이 있고요. 정보 수집 좋아하고 새로운 학문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나쁜 상태에서는 좀 홀로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타적이어서 친구 관계에서 좀 곤란을 겪을 수 있고요. 또 경계적 태도로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좀 친구들이 좀 냉정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친구 사귀기죠. 그래서 학기 초마다 매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로 혼자서 책을 보거나 그 피규어, 컴퓨터 게임 이런 걸 하면서 혼자 노는 거에 이들은 아주 익숙합니다. 이들한테는 지나친 간섭, 또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들의 개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 또한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성과 창의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주 괴팍하고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육류형이죠. 육류형,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아이들, 아주 학교에서 좀 모범적이다, 아주 별로 이렇게 손 갈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이 아이들은 많이 듣습니다. 이 아이들은 좀 안전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고요. 반면에 두려움과 의심이 좀 많아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요. 학급의 뜻을 잘 따릅니다. 자신을 잘 내세우지 않으면서 약한 친구 편이 돼주고요. 반을 위해서 좀 희생하기도 합니다. 좀 사서 걱정을 하고요. 의심이 좀 많죠. 그래서 친구 관계가 좀 편협해질 수 있고요. 겁이 많기 때문에 모험과 도전을 좀 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데 좀 방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박지성 씨가 바로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들은 낯가림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낯선 자리에 혼자 가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어른들한테는 대체로 고분고분해요. 그리고 겁이 많기 때문에 소소한 걱정거리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물 같은 거 좀 같이 챙겨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저학년일수록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어머님들이 집에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 박지성의 발이 나와 있어요. 그의 발에 페인트를 묻혔다면 그라운드 모든 곳에는 그의 발자국이 남았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성실함을 가지고 박지성은 오늘의 그 대스타가 돼 있죠. 용기와 헌신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의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7유형입니다. 아주 명랑하고 유머가 풍부한 아이들. 이들은 미래를 생각하면 늘 대박이에요. 그리고 늘 즐거움을 추구하고요. 아주 머릿속에는 좋은 계획들이 막 뒹굴뒹굴 굴러갑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고통을 좀 피하려고 해요. 몸놀림이 아주 민첩합니다. 쾌활하고 즐거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죠. 호기심 덩어리입니다. 반면에 기분대로 행동을 하고 동시다발적인 호기심 때문에 좀 산만할 수 있습니다. 참을성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일을 쉽게 벌려놓지만 쉽게 실증을 내거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융통성 있게 양육해야 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산만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좀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바로 럭비공 같은 아이들이죠. 이 럭비공은 어디로 튈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디로 튈 줄을 모르는 그곳에 정말 의외의 아주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불안하니까 그 럭비공, 옆에 튀어나온 이런 부분을 자꾸 깎아내죠. 그러면서 배구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아이들의 생명력이 죽을 수 있어요. 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곳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바로 21세기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탄성과 호기심,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그것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줘야 됩니다. 예,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그맨이나 비보이, 엔터테이너 쪽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양성과 기발함을 가지고 아주 뛰어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충동적이고 인내심이 없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데 좀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내 아이의 성격 특征찾으셨나요? 예, 혹시 자신의 성격 특징을 좀 눈치채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으신 생각은 나는 저 타입도 같고 이 타입도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처음에 새 중심을 공부할 때 우리가 머리, 가슴, 장이 내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에서의 새 유형, 가슴에서의 새 유형, 장에서의 새 유형이기 때문에 이 9가지 모습도 내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인류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류형인 특징이 좀 더 많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에너지가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더군다나 위기나 스트레스를 만나면 그 에너지를 더 강력하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나를 성장시키는 그 동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나의 잠재 능력, 내 아이의 잠재 능력, 바로 버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달란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연유로 그런 유형을 아는 것, 또 내 자녀의 유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 할 수 있죠. 예, 바로 애니어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와 또 자녀를 성격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과제는 이처럼 다양한 성격 유형들이 각자의 특성으로 참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 자신과 자녀의 특성, 또 아니면 각 성격 유형의 특성의 차이를 좀 인정하시게 되었다면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를 알고 나와 너를 이해하고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죠.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과 자녀와 좀 더 화해가 되셨을까요? 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